저희들은 부지분여가 적법하지 못하다고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네 나라의 국민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미국을 위해서 이런 신유 노릇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자, 하정대 의원. 예. 지금 이 성주 골프장에 사드 핵심 장비들을 배치한다.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한 겁니까?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배치를 한 건가요? 예, 오늘 자정부터 이제 새벽 한 6시, 7시 사이에 본격적으로 이제 성주 골프장에 배치가 됐는데요. 네. 이걸 뭐 사실 사전에 이걸 알려준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무기를 어디에 배치할 때 네. 사실은 사후에도 얘기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어떤 무기를 우리가 배치할 때 그 전에 사전에 알려줘. 이 얘기해준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 적으로부터 직접 잘 타격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데 물론 이 자체 사안이 워낙 초미의 관심사였으니까 네. 그런 것은 사후에라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국방부가 오늘 오전에 그 내용을 그대로 발표를 한 거죠. 네. 지금 저 아까 잠깐 화면에 자막에 이제 뭐 설명 없이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걸 처음에 저 나왔을 때 정부하고 한미연합선의 정확한 발표가 뭔가 하면요. 네. 처음에 오는 건 공개한다. 중간 단계는 공개하지 않는다. 네. 다 배치한다면 공개한다였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중간 단계였기 때문에 사전 설명 없이 들어간 거고요. 네. 지금 저거는 지금 저쪽 지역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전체가 죽고 사는 문제로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서로 의견이 크게 다른데 저는 좀 대승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사드 장비들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오늘 새벽 0시부터 배치된 사드 장비 어떤 장비들이 지금 설치가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발사대가 왔는데 가장 핵심이죠. 화면에 나오는 ANTPY-2 레이더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것이 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도 저게 배로 왔습니다. 커가지고 물론 비행기로 실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저거는 미국에서부터 배로 출발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음에 발사대 2대 온 거하고 시간이 한 달 이상 벌어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ANTPY-2 레이더가 들어오면서 기타 장비가 들어와서 외관에 있던 것과 합쳐갖고 지금 통제 차량 쭉 들어갔고요. 발전차가 현재 못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큰 문제 없을 거로 저는 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비들이 지금 완비돼서 다 들어온 겁니까? 다 들어왔는데 아하. 이제 저 ANTPY-2 레이더를 움직이려면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사격 통제 장치도 통제 차량도 그렇고 그래서 네. 전기가 필요해서 전쟁 중에 하다 보면은 전기가 없는 데 가니까 발전차가 따라갑니다. 네. 근데 저쪽에는 이미 골프장이 있던 지역이라서 우리나라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를 물론 전압도 다르고 다르니까 바꿔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 발전차 빼고는 지금 다 들어갔고 발전차는 밑에 있는 걸로 아까 보도.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이 사드 기지 배치는 실질적으로 끝났다. 거의 다 갖춰진 상태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요. 국방부의 입장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자, 주민들의 입장도 좀 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 통뼈 없이 이렇게 기습 배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왜냐면 원래 저기를 배치하기 전에는 네. 환경 영향 평가를 그렇죠. 거쳐야 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왜냐면 주민들이 가장 여기 있는 게 그 레이더에 바로 네. 거기에 얼마나 유해파, 그렇죠. 전자파가 얼마나 유해한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해도 되는데 왜 갑자기 했느냐. 이게 네. 이제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국가 전체로 놓고 보면은 아마도 정권이 바뀌게 난 다음에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진보 정권의 인사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그때는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미 당국이 미리 생각을 하고 미리 배치한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네. 지금 몇 차례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지금 평택기지로 미군 부대 이전 시작됐습니다. 네. 어젠가 8군 사령부 이전식이 있었죠. 네. 평택에 미군 핵심 부대들이 쭉 모이는데 거기를 커버할 수 있는 방공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저기 배치하고 이게 같다고 보는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이니까 저걸 배치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 8군이라고 하는 핵심 부대가 평택으로 옮겨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저 주민들의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 그러면 사전에 다 설명해서 그다음에 판금 영업 평가가 통과되면은 그때는 비켜주시겠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못하다면은 계속 갈등 문제니까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정말 우리 저 성주에 계신 분들 대승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고 또 안철수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을 하느냐? 물론 또 안보 문제 때문에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도 해주셨고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 자 안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털을 잡고 사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지장이 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주민들의 심정이라는 점, 이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사드 장비가 설치된 해발 고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383m 지점에 설치될 예정이었어요. 약 400m 지점에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설치된 거는 680m 지점에 설치가 됐습니다. 조금 더 위에 설치가 됐죠? 자, 그림 조금 바꿔주시겠어요? 네. 자, 원래는 지금 400m 지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에게 유해 전파가 좀 영향을 줄지 않을까라는 말이 있어서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설치를 됐다. 그러니까 680m 해발 높이에 설치가 됐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좀 유해성 전파 논란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라들죠. 그러니까 저 각도에서 네. 유해 전파를 맞을 수 있는 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새입니다. 새. 네. 새는 사람보다 훨씬 몸이 작기 때문에 전파에 민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가 이제 불에 타면은 닭으로 표현하면 통닭이 되는 건데 통새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위험하겠지만은 네. 사드 이미 기존 운영하는 데서 통새가 나온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안에 드는 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그것이 원래 이제 383m였던 거지. 그렇죠. 680m까지 올라가니까 무려 300m가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밑에는 다 예. 안전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게다가 이제 그 레이더의 방향이라고 해요.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상방 5도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 앞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500m 앞쪽에만 있으면은 설령 위로 올라가더라도 안전한데 네. 또 300m까지 상공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 전보다 배나 더 훨씬 안전하게 됐다고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과 포함해서 이 밑에 부분은 안전한 지역이고 그렇죠. 원래 400m 지점이 설치될 예정이었는데 이거보다 200m가 더 올라갔으니까 더 안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제가 오늘 그 통합 경멸 훈련 가서 봤다 그랬지 네.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오셨던데 저분이 계속 저거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늘 저거 행사 안 가고 여기 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 참 처음엔 반대했지만은 차라리 이렇게 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셔갖고 포천에 오신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해석입니다. 네, 그건 이제 주관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아직 해석입니다. 후보에 확인을 하거나 근데 굉장히 후보에게- 자신 있는 해석입니다. 예, 후보에게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에서도요, 이 사드 기지 배치, 특히 기습 배치했다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정치 공방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좀 무리하게 이렇게 강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정은 다음 정부로 하여금 이 사드 배치 문제를 여러 가지 예욕하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합의에 의해서 이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과의 충돌도 있었다는데 정말 우려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대통령 선거 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게 오히려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참 잘된 결정이라고 환영을 합니다. 자, 대선을 며칠 앞둔 이 상태에서 안보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사드 배치 문제도 굉장히 그 후보들 간의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드 배치가 완료가 된 상태. 자, 대선 직전에 사드 배치가 완료됐다. 이거는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태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큰 영향을 끼칠 것 그래요?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드라는 게 이제 배치 자체가 지금은 결정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사드를 배치한다는 건 이미 뭐 결정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유권자들이 그 사실에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드의 실물이 지금 대선 전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것이 아마 대선의 큰 변수로 작용하기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네. 아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도 이 사드 배치 여부가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좀 경계를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2위를 다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어떻게 보면 이 보수 쪽 유승민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에 대한 그래서 집요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조 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선의 변수로 떠오르기는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요. 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지적을 했을 뿐이지 네. 만약에 절차가 잘못돼서 완전히 잘못돼서 그러면 이거 되물려라. 다시 네. 철수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미 지나간 걸로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걸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해석이 저랑 같은 다 판단들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정훈 위원님 그리고 하종대 위원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이유종 기자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수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